작년에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신조어가 나왔었습니다. 올해도 매그니피센트 세븐, M7 종목들, 이 대표되는 빅테크주들이 미국 증시를 이끌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M7들,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 기업들의 전 분기 실적 발표 후에 기업별 실적이 엇갈리고 있기는 하지만 혁신을 거듭하는 M7 종목들의 향후 기업 가치가 더욱 커질 거란 전망에는 별다른 의견은 없어요. M7은 지난해 뜨거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7개 종목이 모두 S&P 500의 한 해 수익률이 24.2%였는데 이것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AI 열풍의 선두 주자인 엔비디아는 작년 1년 동안 240%, 그러니 S&P 500의 10배의 수익률이었습니다. S&P 500이 24% 뛰는데 엔비디아는 240%니까 딱 10배 더 넘게 뛰었습니다. 메타도 194% 급등을 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역시 각각 57%, 48% 상승했습니다. 이는 M7 기업들이 AI, 클라우드, 커머스 등의 경쟁력을 통해서 세상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은 결과입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50대 기업을 선정을 하면서 애플, 테슬라,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를 1위부터 5위로 꼽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경쟁도 관전 포인트예요. 우선 애플을 밀어내고 전 세계 시총 1위에 오른 마이크로소프트의 행보가 앞으로 관심을 또 끌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 급등한 M7 주식을 두고 거품론이 없는 건 아닙니다. 세계 3대 투자자로 꼽히는 짐 로저스 홀딩스 회장은 지난해 말 진행한 인터뷰에서 적절한 시기가 오면 M7 주식을 매도하길 바란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도 거침없이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 M7 종목들을 편입한 우리가 투자 중인 국내 ETF 성과도 좋습니다. 미래에셋의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대표적이죠. 이 M7 종목들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도비, 시스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또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의 새로운 이름 코덱스 미국 빅테크 10, 또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지난해 9월에 내놓은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 7, 이 세 종목의 M7 종목들 빅테크주에 투자하는 종목들이에요. 여기를 보면 M7 종목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은 이 ETF 세 종목이 다 들어가 있고 또 브로드컴도 세 종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 두 종목씩이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면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에는 어도비와 시스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이름 코덱스 미국 빅테크 10에는 넷플릭스와 스노우플레이크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 7에는 AMD와 어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어도비, 시스코, 스노우플레이크, 넷플릭스, 또 AMD 이 종목들을 보면은 딱 1년으로 두고 보면 어도비가 73% 상승 중, 시스코가 가장 약합니다. 0.062%, 넷플릭스가 92%, 스노우플레이크가 22%, AMD가 146%로 1년 동안 수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AMD가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제2의 엔비디아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들어서 딱 2달 지났습니다. 2달 동안의 수익률을 보면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이 13%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코덱스 미국 빅테크 10 11%,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나온 작년 9월에 나온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 7 종목이 16%로 이 세 종목 중에 수익률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종목 모두 M7,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다 가지고 있고 브로드컴도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브로드컴의 시가총액 말씀을 드렸죠. 테슬라의 855조, 다음으로 브로드컴 801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시작해서 메타까지 다 1조 달러 이상이에요. M7 중에서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 6개 종목은 다 1조 달러 이상인데 지금 테슬라만 올해 들어서 20% 이상 하락을 하면서
지금 테슬라는 1조 달러 미치예요. 855조. 그 다음이 브로드컴인데 801조. 삼성전자는 현재 438조예요. 그러니 브로드컴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의 약 2배 가까운 1.8배 규모입니다.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국의 증시 보면 다우지수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나스닥 종합지수까지 오늘 처음으로 사상 최고가를 뛰어넘었습니다. CNBC에 따르면 파이퍼 샌들러 미국 증시가 다음 달에 올해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S&P 500 지수의 10% 조정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상승 랠리가 한계점에 임박했다라는 경고음이 확산을 하고 있어요. 이날 크레이그 존슨 파이퍼 샌들러 수석 전략가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증시가 중대한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페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과 인공지능 열풍이 증시 거품을 키우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S&P 500 지수가 기술적 조정을 받아서 최대 10%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3월이 되자마자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주식 투자들에게도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3월이 되자마자 오늘 3월 1일입니다. 파이퍼 샌들러의 경고대로 미국 증시가 10% 급락을 할 경우 지금 5,000선이 넘었습니다. S&P 500 지수는 4,500선까지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증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을 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이와 관련해서 월가의 대표 강세론자에서 지금 약세론자로 돌아선 마르코 클라노빅 JP모건 수석 전략가 역시 미국 증시 급락 가능성을 경고를 했습니다. 2차 인플레이션 파동이 닥칠 경우 S&P 500 지수가 4,200까지 추락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S&P 500 지수가 보통 5,200, 5,400까지 보고 있는 그러한 증권사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가장 낮게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시가총액 은행주 중에 1등이 JP모건입니다. 그 시가총액 1등의 JP모건만 월등히 떨어지는 4,200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식을 손에 들고 있지 않는 투자자들은 AI 랠리에서 소외된 고통과 지금 증시에 뛰어들었다가 주가가 너무 올라서 손실만 보고 나올 수 있다라는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생기는 원인은 주식시장을 짧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5년, 10년 길게 보고 들어간다면 언제 들어가도 무난합니다. 지금 증시를 바라보고 있는 전문가들의 시선을 보면 상당수 전문가들은 AI가 주도하는 실적 성장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 아니라며 잔 조정이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는 강세장이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수를 하더라도 당장에 주가가 흔들리는 것 때문에 매수를 망설인다는 게 보다는 앞으로 몇 년 후를 보고 지금이 몇 년 후에 생각하면 지금 싼 것이다 생각하고 미리미리 사단누나한 마음으로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